자, 이제 사진 촬영 그 관련 유용한 앱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번 그 앱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이크는 뭐라 그랬죠? 예, 포즈를 이렇게 제한하는 앱이에요. 포즈를 제한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깔아놓고 한번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푸디. 이거는 음식 말고, 근데 얼굴, 사람들도 그 보정할 수 있는 필터들도 많이 이 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도 음식이랑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필터들이 깔려있는 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피크닉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뒤에 이 풍경을 뭘로? 풍경을 내가 원하는 다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흐린 하늘에서 촬영을 했더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주 맑은 하늘로 바꿀 수가 있고, 또는 아예 어두운 별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풍경 사진 필터 앱입니다. 예, 피크닉이라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갤러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앨범,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은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필터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가 바뀐다는 얘기야. 예, 채도도 바뀌고, 그 배경들이 비가 올 수 있도록 구름이 갑자기 시커매질 수도 있고, 참 신기하죠? 예, 이렇게 한마디로 그 색깔들을 바꿀 수도 있고, 아예 그 모양 자체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배경을. 그게 예, 필터 앱, 피크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비픽도 소개를 시켜드렸죠. 후지필름에서 하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파일을 뽑아서 선택만 하고 그리고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2, 3일 내로 인하를 해서 내 집으로 보내준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픽이라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제 생각에 이런 게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필요 없거나 아니면 이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지워버리시면 되니까 그냥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저번 주차까지 했어야 되는 4주차 과정인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고 자신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지금 계속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대로 한번 찍어 보시라는 거예요. 사진을. 음. 그냥 사진을 찍은 걸 지금 과제로 막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내용대로 한번 찍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찍지 않으신 분들은 대면 수업 때 이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그 챕터에서는 예,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 사진기 세팅 방법 그리고 촬영 준비 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스토어에 살 수 있는 촬영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품 그리고 음식 그리고 인물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조금 더 완성도가 있게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 관련된 유용한 앱을 예, 몇 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 과정의 미션 또는 과제는 중간고사 대신에 예, 있는 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촬영 이미지를 그것도 배운 어떤 내용들을 접목시킨 이미지를 10개 이상 예, 제출하라는 게 바로 이번 주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제가 중간고사를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주차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5주차는 짧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운 내용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동영상을 촬영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할 건데 어떻게 세팅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사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동영상은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동영상 잘 찍는 법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동영상을 잘 찍는 방법.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동영상을 찍기 위한 그 스마트폰 설정,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영상 운영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가장 중요한 게 테마예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을 그냥 무덤덤하게 찍었더라도 그 찍은 동영상에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럼 동영상은 되게 멋져지는 거예요. 멋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게 또 이번 중간고사 대신에 내야 되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공부 시간에 꼭 찍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한번 찍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영상을 찍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영상의 사이즈를 체크하는 거예요. 영상의 사이즈를 체크하는 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은 여기서도 당연히 이걸 눌러야죠. 자, 요 사진기를 열어보면 여기에서 사진기를 열어보면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저 음식으로 해놔서 그런데 이렇게 사진, 그리고 안 보이냐? 사진, 그리고 뭐 있어요? 동영상 또는 더보기 이렇게 있거든요. 자, 더보기를 눌러보면 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안 보이냐? 예, 이렇게 여러가지 그 테마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인물 동영상을 찍는 거는 뭐예요? 인물을 주인공, 피사체로 두는 동영상이에요. 예, 이걸 눌러도 되고요. 또는 어떤 거? 그냥 바깥에 나가서 요 밑에 있는 여기 말고요. 요 말고 여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 이 더보기 말고 요 옆에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누르면 요 제일 위에 설정이 있죠. 여기 설정. 설정 있죠. 예, 동영상 옆에 설정. 이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풀 HD란 뜻이거든요. 풀 HD 1920, 1080 이게 가장 무난한 크기예요. 근데 어떤 핸드폰들은 아예 그게 없는 경우 있어요. 제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뒤에 넘기고 뭐예요? 9대 16이라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9대 16. 9대 16. 9대 16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 9대 16을 누르시면 이게 9대 16을 누르시면 이게 가장 평범한 사이즈. 유튜브를 할 때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아시겠죠? 예. 16대 9가 1920 곱하기 1080이에요. 이 사이즈부터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사이즈부터. 자,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 4주차는 다시 저장. 자, 5주차 메모장. 5주차 1번. 동영상 세팅입니다. 동영상 세팅. 동영상 세팅은 첫 번째, 영상 사이즈 얼마? 영상 사이즈는 1920 곱하기 얼마? 1080 사이즈. 아시겠죠?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제일 중요하고 요거는 16대 얼마다? 예, 16대 9다.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꼭 동영상은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찍어라. 이쪽 말고. 안쪽에도 카메라가 있고, 바깥쪽에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바깥쪽 카메라로 찍어라. 예. 이쪽 카메라로 찍어라. 이쪽 카메라로. 예. 이쪽으로 찍어라. 이쪽 말고. 예.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카메라가요. 이쪽이 훨씬 더 화소수가 높아요. 이쪽 화소수는 거의 DSLR급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내 얼굴을 찍거나 나를 주인공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편하죠. 이게 이쪽으로 찍는 게. 이렇게 해서 찍으면 왜 안 좋아요? 내가 안 보이잖아. 이 밑에 화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찍을 때는 요즘에 어때요? 여기에 저는 거울이 이렇게 달려있어, 거울이. 그죠? 거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찍기 편해요, 제 거는. 이렇게 해서도. 보이니까. 그죠? 보이니까 찍기 편한데, 이렇게 안 돼 있는 카메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이런 셀카봉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셀카봉을 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걸 보고 초점을 맞춘 다음에 찍으면 예, 제 주인공이 되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영상은 가장 많이 찍는 게 나를 가장 많이 찍잖아요.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동영상 찍어보지 무슨 동영상을 찍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는 나 자신을 찍을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아요? 예, 이럴 때도 앞쪽을 쓰되 앞쪽을 쓰면 안 보이니까 이런 거울 셀카봉 같은 거 요즘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사서 찍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동영상을 찍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고정되게 해놓고 찍거나 아니면 셀카봉도 요즘에 보면 흔들림 방지 셀카봉이 있어요. 이런 셀카봉으로 찍어야지 그냥 손으로만 찍으면 화면이 흔들리고 왠지 보는 사람이 점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안절부절 못하게,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어렵다.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동영상 세팅하고 두 번째로는 셀카봉이나 아니면 흔들림 방지 장비를 이용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해야 되는 게 뭔가 볼게요. 세 번째로는 당연히 두 번째까지는 했고요. 세 번째는 렌즈 깨끗이 청소, 이물질 제거. 당연한 거죠.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것만 잘하면, 이렇게 잘 닦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닦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 손떨림 방지. 예, 이거 설정하는 건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을 꼭 활성화시켜 놓고, 그리고 만약에 기자재가 없다, 내가 장비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죠. 보통은 이렇게, 예, 1920대 1080이면 다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되 이걸 붙이고, 예, 이걸 딱 붙이고, 예, 붙이고 찍을 때는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붙이고 찍어야 됩니다. 이거 꼭. 이걸 이렇게 띄거나 한 손으로 찍게 되면 되게 흔들려요. 꼭 붙이고 어떻게 찍어요? 예, 그대로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똑같이,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거나 똑같이 움직이고, 또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 움직임의 속도가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야지 꼭 진짜 좋은 카메라가 줌으로 쭉 당기듯이, 아니면 천천히 뒤로 빠지듯이, 그리고 위로 살짝 모토로 올리듯이, 모토로 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팔꿈치를 붙이고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꼭 이용해라.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수평 수직선. 언제나 동영상을 찍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 눌러보면 동영상을 찍을 때도 수평 수직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찍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평 수직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고 찍어라. 수평 수직이. 예. 그 수평 수직이 맞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는 진짜 천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피사체를 두고 찍을 때도, 예를 들면 뭐 바닷가에서 찍는다? 바닷가 그 수평선을 딱 맞춰놓고 찍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놓고 찍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런 거,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예요? 나는 눌렀는지 알고 열심히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눌려져 있어. 동영상인데. 이거 미치죠. 저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찍고 누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누른 다음에 보면, 누르고 촬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촬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숫자가 1초, 2초 가고 있죠. 이걸 확인해야 돼, 꼭.
아시겠죠? 이걸 확인하고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다 찍은 다음에도 누른 다음에 꺼졌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꺼졌는지도 요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이 스마트폰이 좋긴 좋지만 요즘에 웬만한 DSLR 급이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그래도 DSLR을 쫓아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DSLR이라든가 전문 그 촬영 장비로 촬영하는 게 좋긴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중요한 건 사진보다도 동영상을 찍을 때는 더 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찍지 마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어려운 곳에서 찍을 때는 정말 그 조리개라든가 아니면 ISO라 그러죠. 그거 값을 잘 맞추고 찍어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하튼 되도록이면 밝게 해놓고 찍거나 밝은 곳에서 찍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두운 곳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영상을 찍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수직 수평도 맞춰야 되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손떨림 방지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장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아, 저 위에도 적어놨네요. 저것도 있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무조건 사용하고 뭐예요? 이물질 제거를 해라. 이런 내용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후면 카메라 됐고. 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기초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꼭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내용들부터 동영상을 찍을 때는 먼저 파악을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에요. 촬영 설정. 자,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 하나하나. 자, 설정을 할 때는 먼저 사진기를 켜고 사진에서 동영상을 먼저 눌러주세요. 동영상이 가운데 오도록 눌러주십시오. 동영상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창을 누르면 이게 동영상 설정이에요. 아시겠죠? 동영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설정창을 누르면 된다. 예, 이렇게 설정창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사진 설정이랑 동영상 설정이랑 조금 다르게 나와요. 보세요. 이거는 카메라 설정이라고 그럴 때 뭐부터 나옵니까? 예, 장면별 최적 촬영 이렇게 나오는데 동영상을 눌러놓고 설정을 누르면 동영상 손떨림 보정부터 나오죠. 그쵸? 자, 여기다 놓고 찍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찍는데 제일 먼저 고급 녹화 옵션이라고 보이시죠? 고급 녹화 옵션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 기준은 갤럭시 기준이에요. 갤럭시 삼성폰들. 예, 우리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아이폰도 많이 쓰는데 아이폰도 하여튼 대부분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삼성폰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한 기능들은 다 똑같이 있어요. 자, 일단 고급 녹화 옵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면 두 가지가 있죠. 뭐 파일 크기 줄이기, 또 HDR10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핸드폰이 안 좋을 때 용량이 작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때는 이 동영상 화질이나 이런 걸 확 줄이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래서 두 개 다 비활성이 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급 녹화 옵션은 모두 비활성이 돼 있는지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뭐예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 있죠? 요거 활성. 요거 활성. 누르는데 활성이 안 되는 분 계시죠? 이거는 뭐냐면 대상 추적 AF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피사체를 쫓아다니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다 싶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설정을 맞추는 건데요. 이게 활성이 되어 있으면 동영상 손떨림이 활성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지우면 당연히 지금 동영상 손떨림이 보정이 되고요.
만약에 대상 추적 AF를 눌러줬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 손떨림 보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찍는 분들은 거꾸로 대상 추적을 본인이 하셔야죠. 그러면서 손떨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추적 AF를 지우시고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영상 손떨림 보정은 활성화시키시고 밑에 있는 대상 추적 AF는 활성화시키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안내선 여기도 있죠? 예, 수직 수평 안내선을 어떻게 했어요? 예, 수직 수평 안내선 보시면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 예,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은 음성 명령 촬영할 때만 활성화. 이게 뭐냐면 이 촬영 방법 한번 눌러보세요. 촬영 방법 그 밑에 촬영 방법이라고 있죠. 위치 태그 밑에 촬영 방법을 누르면 음성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놓고 자 김치 그럼 그때부터 찍기 시작하는 거야. 또 촬영 그럼 촬영부터 찍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말을 듣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 명령어들이 나오면 얘가 찍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해서 찍다가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 끊으면 안 되는데 명령어가 나오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음성 명령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사진 찍을 때나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어떻게 손바닥 내밀기 정도? 예, 이거는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촬영 방법은 이건 뭐냐면 촬영을 뭘로 할 거냐 그 소리예요. 음성 명령으로 할 거냐 아니면 손바닥 내밀기로 할 거냐 이건데 손바닥 내밀기로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 소리입니다. 요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명령을 하지 말고 사진 찍을 때는 음성 명령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슈퍼 스테디라고 있어요. 슈퍼 스테디 보면 어디쯤에 나와 있나? 네, 설정 유지를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설정 유지. 촬영 방법 밑에 설정 유지라고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설정 유지를 누르면 슈퍼 스테디라고 있어요. 요거를 예, 열어놓으면 이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화면의 딜레이를 없애버린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켜놓고 예,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꼭 켜놓는 게 좋아요. 슈퍼 스테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유연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요거 꼭 켜놔주시면 되고요. 화면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16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소수 한번 보겠습니다. 화소수가 어디 있나? 쭉쭉쭉쭉. 화소수. 예, 여기 있네요. 화소수는 요 동영상을 딱 누르면 저 위에 풀 HD 옆에 뭐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3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써 있죠. 예. 요 가운데 다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보면 뭐 UHD가 있고 또 UHD 60, UHD 30, 그리고 FHD 60, FHD 30, HD 30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용량을 적당하게 차지하면서 예, 화소도 잘 나오는 건 FHD 한 30에서 60 이 정도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화소수는 30에서 60 사이 예,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팅 관련돼서 예, 뭐부터 이건 그대로 뭐 적을 필요 없죠. 세팅 내용 확인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
고급 독화 욕조는 모두 비활성. 그리고 동영상 손 떨림은 꼭 활성화 시켜놓고, 대상 추적 AF 같은 경우에 사람을 찍을 때, 주인공이 있을 때는 활성화.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시키지 말아라. 예, 그래야지 손 떨림 보정이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수평 수직선 꼭 맞추고요.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은 되도록이면 꺼놓고 사진을 찍을 때만 활성화 시켜라. 그리고 슈퍼 스테디 기능 요거를 켜놔라. 그리고 화면 크기는 9:16으로 맞춰주고 화소수도 FHD 30에서 60으로 맞춰줘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촬영 전후 촬영 전후 얼마? 2초에서 3초의 딜레이를 두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찍기 전에 정지 동작을 꼭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을 찍기 전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물 사진을 찍을 때도 눌러놓고 가만히 있다가 3초 정도 있다가 3초가 넘으면 그때부터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이러면 초점도 맞은 상태에서 찍히는 거야. 그리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끈을 냈어.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고 3초 동안 대기하다가 눌러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왜? 이래야지 이 동영상의 앞뒤를 편집하기가 편해요. 그렇게 해놔야지. 이걸 막 움직이던 걸 자르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 3초의 딜레이 컷을 두자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다양한 화각을 사용하자. 이건 뭐냐면 동영상을 가장 많이 찍는 분들은 어떻게 찍어요? 동영상을 찍을 때 내 눈높이에 맞춰서 찍는다고. 이게 아니라 진짜 잘 찍는 사람들은 이걸 밑에서 찍거나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또는 어떻게 찍어? 이렇게 놓고 찍거나 이렇게 놓고 찍거나, 또는 이렇게 놓고 찍거나 이렇게 배에다 놓고 찍거나, 이런 식으로 찍는 게 훨씬 더 새로운 각도에서 화면이 나와요. 바닷가 같은 것도요, 바닷가에서 사진 찍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건 밑에서 위로 찍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영상도 밑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찍을 때 가장 멋있게 나와요. 가장 멋있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찍을 때, 이게 지금 저희 집이라서 그렇지만 나가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땐 이렇게 찍는 게 가장 멋있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먼저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스토리. 이 스토리가 없으면 사진을 찍을 때 밋밋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꼭 만들어 놓고 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Nancy on contact. 30프레임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UHD는 4K 찍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촬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켜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 화물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지금 저 꺼두고, 그래서 경우가 있고 이거 이게 아닌데.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이따가 저희 대면 수업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튼 중요한 거는 밋밋한 동영상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 스토리를 불어넣어주면, 그러니까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테마를 불어넣어주면 사진, 그 동영상이 되게 돋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거는 찍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찍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은 찍고 그 밑에 배경을 깔아주고, 그리고 또 그 글의 나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글을, 텍스트를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동영상이 뭘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정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미션을, 동영상 찍을 때의 미션은, 우리 여기 대부분이 지금 학생들이 4학년이잖아요. 이 비즈니스 과정은 4학년이니까 우리 청운대학교 4년을 회상하면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그 테마, 주제는
동영상에 우리 학교의 교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시는 거.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보고 거기에 한번 백뮤직을 깔면서 뭔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도록 백 데이터?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결국은 백뮤직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아요. 백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먼저 이번 주 대면 수업 때 찍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운대학교 교정의 동영상을 한번 담아오는 것. 이게 이번 주 대면 수업 때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생으로 동영상만 먼저 담아오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 그 사람의 말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드버너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그걸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 수 있게. 근데 되도록이면 말이 안 들어간 것들이 더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감성적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말로 하는 게 낫겠지만 성우가 아닌 이상 말보다는 텍스트로 까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음악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 과정 요약하면 동영상 촬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동영상 촬영의 운영 기법 결국 운영 기법은 뭐냐면 테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테마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에는 하여튼 미션이 동영상, 백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촬영한 것을 또 과제를 제가 내드릴 테니까 그 과제란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이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어떻게 보면 좀 흥미를 좀 가져보시라고 실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이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법들을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